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이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방송 라디오고요. 저는 진행자 유미령입니다. 이 방송은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는 중국 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 신화가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되었듯이 중국 신화 역시 동양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과정인데요. 세상의 시작에 대해 중국 신화는 아주 독특한 상상력을 제시합니다. 바로 방고와 여아의 이야기입니다. 방고의 천지개벽으로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네요. 태초의 우주는 커다란 알과 같은 혼돈 상태였습니다. 빛도 어둠도 하늘도 땅도 없던 그곳에서 거인 방고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1만 8천년 동안 알 속에서 잠을 자다 깨어나 거대한 도끼로 혼돈을 내리쳤습니다. 이때 맑고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린 기운은 내려가 땅이 되었습니다. 방고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질까 두려워 그 사이에 서서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발로는 땅을 딛고 버텼습니다. 그가 하루에 한 길씩 키가 자랄 때마다 하늘과 땅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1만 8천 년이 흐른 뒤 세상이 확고히 자리를 잡자 방고는 비로소 쓰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천둥이 되었으며 왼쪽 눈은 태양,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지는 산맥이 되었고요. 피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전체가 바로 방고의 육신인 셈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본래 하나라는 동양적 모라일체 사상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여아가 나타나서 인류를 창조합니다. 방고가 세상을 만들었지만 세상에는 아직 지혜를 가진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여신이 바로 여아입니다. 여아는 황하의 진흙을 빚어 자신의 모습과 닮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입김을 불어넣자 인형은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정성껏 빚었으나 세상이 너무 넓어서 혼자의 힘으로 다 만들기 벅차자 여아는 꾀를 넣었습니다. 새끼줄을 진흙탕에 담갔다가 허공에 휘두르니까 사방으로 튄 진흙 방울들이 모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정성껏 빚은 사람은 귀족이 되었고 진흙 방울로 태어난 사람은 평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대 계급 사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아는 인류를 만든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하늘을 오색돌로 구워 메운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인류는 대홍수와 화재로부터 살아남아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신화는 각 계열별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각 계통적 대표적 이야기는 그 부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 즉 화학에는 문명의 구축, 동익에는 자연의 정복, 묘만계는 투쟁과 창조 얘기를 잘 들려줍니다. 먼저 화학에는요. 화학 중류의 중원지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은 중국 문명의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제 헌원과 염제 신웅이 있는데요. 황제 헌원은 글자, 술의 옷, 도량형을 발명한 문명의 시조이고요. 또 염제 신웅은 농경과 의학의 신입니다.
이 둘은 원래 같은 형제였으나 세력 다툼으로 판천의 들판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황제는 곰, 호랑이, 맹수 군단을 이끌고 싸웠고 결국 승리하여 염제의 황복을 받아냅니다. 이 승리로 두 부족이 합쳐져 염황자손이라 불리는 중국 한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염제가 온갖 풀을 직접 먹어보며 의약품을 찾아낸 이야기 역시 화학의 핵심 서사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이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둥반도와 동해안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들은 우리 민족의 직계 조상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신군 후예가 있고 소금천이 있습니다. 신군 후예 이야기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죠. 어느 날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한 번에 떠올라 곡식이 타 죽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천재는 활을 잘 쏘는 후예를 내려보냈습니다. 후예는 9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고 마지막 하나만 남겨 인류를 구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재앙에 당당히 맞서는 인간 영웅의 기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묘만기가 있는데요. 양쯔강 이남의 남방 지역 신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쟁의 신 치우가 있고요. 불굴의 형천이 있습니다. 치우는 쇠로 된 이마와 구리로 된 머리를 가진 병기의 발명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곤단인 붉은 악마도 이 치우를 모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굴의 형천이 있죠. 거인 형천은 황제에게 도전했다가 패하여 목이 잘립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유두를 눈으로 배꼽을 이물로 삼아 방패와 토끼를 들고 끝까지 춤을 추며 저항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패배자의 숭고한 투쟁심을 상징합니다. 어느 신화에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견화직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천재의 소녀이자 배를 잘 짜는 직녀와 따님의 성실한 소매리꾼 견우가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하지만 직녀가 천상의 임무를 소홀히 하자 노한 서왕모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이들을 갈라놓습니다. 이들의 애절한 사랑에 감동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1년에 한 번 7월 7일에 오작교를 놓아주며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상어와 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익의 영웅 후회와 그의 아내 상아의 이야기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웅 후회는 태양을 쏜 공으로 소왕모에게 영생을 얻는 불사약을 받습니다. 아내 상어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었던 후에는 약을 숨겨두었으나 악당의 위협을 피하려던 상아가 그만 약을 혼자 먹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진 상아는 남편을 두고 달로 날아가 광안군에 머물게 됩니다. 후에는 매년 달이 밝은 날 상아가 좋아하던 과일을 차려놓고 그리워했는데 이것이 중추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해피엔딩 이야기도 있는데요. 백소종과 허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이하게 인간과 요괴의 종을 초월한 사랑을 다룬 대표적인 설화입니다. 천년을 수행하여 여인이 된 힘뺀 백소정이 항저우의 서호에서 선비 허선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합니다. 하지만 버페라는 스님이 그녀의 정체를 간파하고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백소정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법력으로 맞서지만 결국 뇌봉탑 아래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들 아들의 지극정성으로 탑이 무너지고 남편과 재회한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사랑 이야기는 이별과 기다림이라는 테마가 강합니다. 은하수, 달, 무덤 등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변치 않는 지조 있는 사랑을
높이 평가하죠. 우리나라와 동양 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중국 신화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언어가 되었는데요. 우주관과 세계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황상제, 저승사자, 염라대왕 등의 개념은 도교 신화와 결합한 중국 신화의 산물입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신수가 있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는 고대 무덤의 벽화부터 현대의 풍수시지까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덕과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신화 속 성군의 이야기, 요임금, 순임금 등이 있죠. 유교적 가치관이 표준이 되었고요. 백성을 위해 홍수를 다스리고 아들이 아닌 현명한 예계 왕위를 물려주는 선양의 미덕은 동양 정치 철학의 이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화의 지혜를 중요시하는 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음양의 조화를 중시하는 복희와 여화의 이야기는 대립하는 두 세력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대표 신화인 그리스 신화와 또 동양의 대표 신화인 중국 신화를 비교를 해보면요. 그리스에서는 신도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도 하고요. 불륜을 저지르는 데 반해서 중국 신화에서는 인류를 위한 헌신과 도덕적 완성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요. 그리스 신화는 신은 지배자고 인간은 운명의 희생자라는 개념이 강한데 반대로 중국 신화에서는 신은 스승이자 선구자고 인간은 그 길을 묵묵히 따릅니다. 그 중심 테마는요. 그리스 신화는 개인의 영광과 비극적 운명을 주로 그렸다면 중국 신화는 공동체의 안녕과 문명의 발전을 기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관을 살펴보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정복과 개척의 대상인데 반해 중국 신화에서는 인간과 공존하거나 인간이 변화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즉 그리스 신화가 심리적이고 개인적인 서사라면 중국 신화는 사회적이고 실용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방고의 죽음에서 시작해 위대한 성분들의 활약을 훑어보았습니다. 중국 신화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보는 예술, 우리가 가진 가치관 속에 이 신화들의 파편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양적 상상력의 깊이를 느끼고 그 안에 담긴 인본주의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륙의 신들이 그러했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위대한 서사를 써 내려가시기를 응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유미령이었습니다.